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현금 차용에 있어서 질문이 아직도 많이 올라오는 몇 가지 주제를 제가 전문가 취재를 통해서 직접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게요, 이 부모 자식 간의 현금 차용에 있어서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식한테 송금해준 이 학자금 또는 유학비용 같은 것도 과연 증여로 봐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법부터 한번 보시죠. 이 상속증여세법에 보면 증여를 저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증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무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빌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빌릴 수 있고요. 그런데 상증법 기본 통칙에 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저기서 소비대차라는 건 차용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즉, 저 얘기는 세법상으로는 배우자와 부모와 자식 간의 현금 차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국세기본법에 보면 실질과세 원칙이 나오죠. 어떤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에 있어서도 이것이 현금 차용이 있다면, 진짜 빌리는 거라면 그거는 증여가 아니라 현금 차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요, 이게 실질은 증여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차용증도 있어야 되고요. 차용증에는 뭐 공증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정 이자율이 지급이 돼야 되고요. 뭐 이자소득 원천 징수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렇게 아주 엄격한 증빙이 있어야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린 것이 인정을 받습니다. 저런 증빙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빌려줬다 주장하더라도 그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렸을 때요,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거보다 낮은 이자로 줬을 경우에 적정 이자와 낮은 이자의 차이는 증여로 봐서 과세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억 원을 빌렸을 때 저희가 한번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단위로 과세를 하는데요. 자, 3억 원을 빌렸을 경우에 적정 이자는 얼마입니까? 4.6%로 빌려서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증여 가액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만약 2%로 자식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이 3억 원에 4.6%를 곱한 적정 이자에서 3억 원에 실제로 지급한 2%를 곱한 600만 원을 뺀 780만 원이 증여 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빌린 돈이라 하더라도 적정 이자보다 낮게 빌려줬기 때문에 그 차이, 즉 78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인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증여세가 나오지 않겠지만요, 저게 매년 발생하다 보면 언젠가 증여세를 내게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주 무이자로 빌렸을 경우에는요, 이 적정 이자 3억 원에 4.6%를 곱한 1,380만 원이 증여 가액이 돼서요, 저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또 규정을 하면요, 숨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숨통을 좀 트여주는 규정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상증세법 41조 4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엔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더라도 1,000만 원이 안 되거나 혹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주더라도 결국 그게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냥 거기까지는 용인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 규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까 시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문제가 안 되고요. 2번 2%라는 낮은 이자율로 빌렸을 경우에요, 저게 3억 원의 4.6%에서 실제로 지급한 3억 원의 2%를 빼면 780만 원이 증여 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까 1,000만 원 기준에 의하면 저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로 3억 원을 빌렸을 경우에 매년 780만 원만 증여 가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바로 3번 무이자로 차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3억 원에 4.6%라면 1,380만 원이거든요. 이건 1,000만 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고요, 매년 1,380만 원이라는 증여 가액이 잡히게 되고 저게 5천만 원을 넘는 순간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2번과 3번이요, 한 뭐 5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요, 2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3번은 증여세 과세이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결론을 돌출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요,
적정이자 4.6%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요. 1,000만 원까지 양해한다는 이 규정을 잘 이용하면 4.6%보다는 좀 낮은 이자로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2억 원을 부모님한테 빌렸습니다. 그러면 적정이자는 4.6%, 연 920만 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1,000만 원까지는 양해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뭔 얘기죠? 부모님한테 2억 원까지 빌리는 건 이자를 드리지 않아도 증여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3억 원은 어떻게 됩니까? 3억 원은 연 4.6% 적정 이자를 계산하면 연 1,380만 원을 부모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1,000만 원까지 양해가 되기 때문에 380만 원 이상만 부모님께 드리면 증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자율로 계산해 보니까 1.27%네요. 5억 원의 경우는요. 적정이자는 2,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만 원까지 양해된다고 했으니까 연 1,300만 원 이상만 부모님께 드리면 증여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이자율은 2.6%입니다. 이거는요. 이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도요. 여러분께서 계산해 보시고 여기서 1,000만 원까지 양해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모님과 어느 정도의 이자율로 이 차용 계약을 맺어야 되는지를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부모와 자식 간의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결코 차용증만 썼지 실제로 그 돈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빌리는 경우 적정 이자율이 이 정도 되고 또 그거보다 조금 낮더라도 이 정도까지 양해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지 실제로 자식한테 돈을 줘놓고 그냥 차용증만 적당히 써서 제출한다. 이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후에도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큰 게요.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취득자금, 주로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경우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걸 자금 조달의 원천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죠. 예전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만 지금은 사후 관리를 합니다. 지난해 7월 28일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요. 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 관리한다고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점검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이런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정말 또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학자금, 교육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뭐 대학교 학자금 그리고 유학비용 같은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줬는데 야 이것도 증여로 보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성인으로 성장하기 전까지 교육받고 하는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 이걸 증여로 봐서 과세한다는 건 저도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득세법 46조입니다. 다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을 보니까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리고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자식들한테 보내는 교육비 그리고 유학자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증여가 아닐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저 규정에 보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회통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를 제가 3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증자가 능력이 있을 경우입니다.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이요.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을 봤을 때 굳이 증여를 받지 않고도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에서요. 유학생 아들에게 송금한 유학비에 대해서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원은 국세청 처분이 옳다고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아들은 주민등록상 이미 상당 기간 독립생활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임대소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런 유학자금을 감당할 충분할 능력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유학자금을 부모님이 송금해 준 것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민법상 부양 의무도 감안을 합니다. 저 실제 사례에서는요. 조부가 손자에게 보낸 유학비가 문제가 됐습니다. 민법에는요. 부양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상호 간에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조부는 부모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손자에 대해서 2차적 부양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분명히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가 손자에게 직접 거액의 유학자금을 보냈다. 이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증여냐 아니냐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한테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요. 이게 자녀의 성장을 목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녀의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이 기준이 증여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이 문제된 사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학자금과 생활비로 돈을 뒀답니다. 그런데 그 남은 돈에 대해서 자녀가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봐야 된다. 이렇게 국세청은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식한테 물려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공산주의가 어딨냐, 이런 댓글들이 보이는데요. 저도 그런 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 이 상속 증여에 대해서 좀 다소 빡빡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제가 증여가 문제되고 적발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이 증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증여는 자유입니다. 단지 여기에 따른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어떤 편법적인 증여가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편법 증여 같은 것들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조세포탈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요. 아주 지능적이고 고의적이고 액수가 크지 않는 한 이게 조세포탈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가산세를 물고 어떤 페널티는 여러 가지 부과를 받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